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2025학년도 동국대학교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1번 문제부터 쭉쭉쭉 풀어나갈 건데, 자, 1번 문제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자, 1번 문제 우리 기본서에서 봤을 법한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X, N승, 뭐 SN승, 이런 문제들 우리가 X의 크기를 X의 크기가 1보다 작을 때와 클 때로 구별해서 풀었던 문제 이해 가시죠? 그런데 지금 생뚱맞게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어요. 사인 n파이가 들어가 있네? 만약에 이런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없는 상황이었다면 우린 단순하게 X의 크기가 1보다 작을 때, X의 크기가 1보다 클 때, 뭐 X가 1일 때 혹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만 나눠서 판단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인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는 사인 같은 경우는 x값이 사인 파이 x인 거니까 2분의 1인 경우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이 사인의 파이 x 값은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1의 값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나눌 때 이 값들이 이 안에 껴있으므로 구간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 나눌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판단할 수 있으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식을 최대한 심플하게 쓰기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먼저 구간을 나눠볼게요. x의 크기가 1보다 작아. 그런데 x값은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닌 경우예요. 그렇다면 x의 n승에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값은 0일 수밖에 없고 그와 동시에 사인의 파이 x의 n승 또한 n이 무한대로 간다면 그 결과값은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사인 파이 x 값은 지금 이런 조건이라면 사인의 파이 x라는 값의 크기 자체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존재하므로 그 녀석의 n승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그 값은 무한대로 가면 점점 작아져서 0이 될 수밖에 없어 라는 결론이 만들어진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런 경우라면 fx의 값은 얘도 0 되고 0 되고 0이 되고 1분의 3 사인의 파이 x가 될 수밖에 없어 라는 첫 번째 결론을 맺게 된 거예요. 그러면 x가 크기가 1보다 큰 경우 당연히 x의 n승의 극한값은 무한대가 되겠죠. 근데 우리 이거 써먹을 데 없는 거지. 그럼 x의 n승의 1은 0일 수밖에 없는 거네요.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한 개 더. x의 n승의 사인의 파이 x승의 n승이 온다 하더라도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어쨌든 무한대분의 0꼴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은 0이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fx를 정리하자면 fx 값은 최고차항으로 나눠주니 극한 보내기 전에 x의 제곱 x의 n승의 사인의 제곱 n승으로 나눌게요. 여기 1 x 제곱 n승의 3 사인 파이 x 분모의 하나 x n승분의 1이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면 이 결과값은 0, 0, 0으로 정리가 되잖아. 따라서 fx는 x제곱분의 1로만 가질 수 있었어 라는 결론을 갖게 된 거였어요. 이해가 가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식을 하나 더 예쁘게 정리하자면 x의 크기가 1보다 크다 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fx는 x제곱분의 1이야 라는 결론을 갖게 된 거였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실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 조금 더 어차피 밑에 있으니까 그냥 한 개 더 적을게요. 그럼 x가 1이면 어떻게 돼? x가 1인 경우 있잖아. x가 마이너스 1인 경우 있잖아. 그리고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인 경우도 지금 나눠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차근차근 x에 대해서 f1,
1론 값은 여기 집어넣으면 그냥 1인 거죠. 이러면 사인 파이 값은 0되네. 0되죠. 그럼 2분의 1 되겠네. 그럼 F한테 마이너스 1을 넣은 값도 어차피 사인 값들은 0이 될 거고 마이너스 1의 제곱들은 플러스 1 되기 때문에 이 값도 플러스 2분의 1로 결정이 되네요. 같은 이유에서 X한테 플러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1의 극한값 자체가 어차피 0으로 사라지겠죠. 이 값 자체가 0으로 사라질 거고 2분의 1 넣으면 분모는 1 플러스 1분의 1이 돼서 2분의 1이겠네요. 그리고 F한테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으면 이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선생님 하나씩 놓친 게 있네요. 우리 극한본 맞지? 2분의 1이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 분모는 마이너스 1에 분모가 마이너스 1에 n승 제곱 n승이니까 플러스 1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 분모는 1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여기 지금 3승 빼먹었네. 2분의 3이 되겠죠? 2분의 마이너스 3이야 하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숫자가 좀 다소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이 fx를 차근차근 정리해 보자면 우리가 결국은 불연속점이 되는 개수가 몇 개냐라는 거죠. 그럼 끊어진 점이 확인을 해보는 거야. 그래프를 간단하게 생각해 볼게요. xy 평면상에서 x가 2분의 1이면 2분의 1을 대입한 함수값은 2분의 3 나온대요. 여기에 점을 찍히겠네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은 함수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을 찍겠대요. 알겠죠? 2분의 3, 2분의 1. 그럼 x가 1이었을 때는 함수값이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플러스 2분의 1 나온대요. 2분의 1. 그러면 x의 크기가 1보다 작을 때 3 sin 파이 x 그래프인데 이 함수 그래프 0 넣으면 0 나오고요.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3이 되네요. 3 나오죠. 그리고 1 넣으면 0 되는 그래프 경우 대충 이런 느낌이네요. 그런데 이미 여기서 뭐야? 그럼 불연속. 여기 그럼 구멍 뻥 뚫렸네. 구멍 뻥 뚫린 거지. 자, 얘 기함수니까 확인해 가면서 그래프 경우 대충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었으니까 마이너스 3은 대충 더 아래쪽에 있겠죠? 그래프 경우 대충 이런 느낌으로 갈 거예요. 그럼 1보다 클 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야? 1보다 크면 x제곱분의 1의 그래프가 되는 거니까 1 넣으면 1 나오는 대충 그래프 경우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1 넣어도 플러스 1 되고 대충 함수. 그럼 지금 끊어진 곳은 마이너스 1에서 지금 끊어져 있고 여기도 2분의 마이너스 1에서 끊어져 있고 여기도 끊어져 있고 1. 끊어진 곳은 총 3곳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불연속점의 개수는 총 4개야 하고 이렇게 결정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1번 문제에서 킥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단순하게 x의 크기가 1보다 작다와 1보다 크다와 플러스 마이너스 1만 나누는 게 아니라 x의 값이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킥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에 보지 못했던 형태에 해당하는 사인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됐기 때문에 사인 값이 1이 되는 경우가 언제인데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셨습니까? 자, 1번 문제 확인했고요. 자, 이제 2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극한값이 다음과 같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값을 구해주세요. 그럼 뭐야? 각각의 극한값을 찾아줘 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문제 같아 보이지만 우리 이 문제 지금 세 문제를 준 거랑 동일합니다. 그럼 먼저 x가 1에 대한 극한 문제 첫 번째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 마이너스 ln x분의 1은 통분해서 가겠습니다.
x-1의 lnx에 lnx 마이너스의 x-1인데 여러분 리미트 x가 1로 가요. 단순하게 로피탈 해도 되는데요. 저는 x-1을 t로 치환할게요. 그러면 x는 1 플러스 t가 되겠네요. ln의 1 플러스 t 마이너스 t t의 ln의 1 플러스 t가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x가 1로 가니까 t 값은 0으로 갈 수밖에 없죠. t는 0으로 갈 거야. 그럼 뭐가 만들어져? 0분의 0꼴 똑같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하고 싶은 것의 목적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나 0에서 테일러 정해 쓰고 싶어. ln의 1 플러스 t라는 거는 t 마이너스 2분의 1 t제곱 플러스 점점점점이죠. 그럼 tt 사라지고 분자의 최저차항의 개수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t제곱이 될 거고요. 분모의 최저차항의 개수는 t제곱 만점점점 되니까 최저차항의 개수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극한값은 최저차항의 개수 답.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알파 값으로 먼저 결정이 된 거였습니다.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한 문제인데 미수도 미지수, 지수도 미지수가 있는 형태의 문제는 무조건 2의 ln 바꿔서 가겠습니다. 자, 2의 ln에 1 플러스 2의 x는 지수죠. 그거의 x분의 1이네요. x가 무한대로 가니 자, 2의 x분의 ln에 1 플러스 2의 x승이란 지수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된 거예요. 그럼 루피탈 정리 분모 미분하면 1이죠. 쓸 필요 없죠. 그럼 분자 미분하면 ln별은 별분의 1 분의 별분의 1 곱하기 속미분 자기 자신의 ln 2가 오죠. 리미트 x는 무한대로.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로 나눠주니 2의 x승 나눌 수 있죠. 그러면 2의 x승분의 1 플러스 1 ln 2가 남으니까 x승이죠. 2x승. 이 값 0, ln 2만 나와서 2의 ln 2라서 답은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베타 값은 플러스 2가 된 거였습니다. 알파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죠. 그럼 감마 값을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이유에서 자, 미수도 미지수, 지수도 미지수는 무조건 2의 ln으로 바꿔놓고 갈게. x승은 앞으로 내려오죠. x가 0에 대한 극한이네요. 우리는 이미 x ln x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0 곱하기 마이너스 무한대 부정형이지만 우린 그 값 이미 0인 거 확인이 끝난 거죠. 따라서 이 값은 2의 0승. 그래서 1로 결정이 되네요. 그래서 지금 감마 값은 1이었어. 까지 결정된 겁니다. 따라서 현재 구해야 될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1이기 때문에 최종 값은 2분의 5라는 값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자, 이해 가셨습니까, 여러분? 2분의 5로 결정이 된 거죠. 자, 이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 3번 문제는 쌤 교재에도 있지만 우리 파이널 교재도 있는 문제고 이 문제가 경희대학교 기출에서도 출제가 된 적이 있는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대충 그래프를 그리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 x축, 가로는 x축, 세로는 y축이 존재한대요. 그럼 대충 그래프가 2분의 1 x제곱 플러스 1이면 대충 그래프가 대충 이런 느낌이면 되겠네요. y는 2분의 1에 x제곱 플러스 1이란 함수였어요. 그럼 0, 이거 지금 여기 1인 거죠? 0,4 사이 이 곡선 위에 아무 점이나 한 점과 0,4라는 점은 대충 한 이쯤 되겠는데 0,4라는 점 사이의 거리의 지속값. 그럼 지금 나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아무 점이나 한 점을 x, y로 잡고 0,4y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라면 그럼 난 f라는 식은 거리식을 세울 건데 x-0의 제곱 y-4의 제곱. 그럼 거리라는 건 루트 f가 돼야지만 거리의 식이 만들어지겠죠. 우리는 지금 f의
조건식을 잡은 겁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풀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x, y 조건은 반드시 이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조건식, 이 값을 내가 구해야 될 식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되는 거죠. 따라서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관계식을 통해 변수를 줄여갈 수도 있고 아니면 조건식과 구할식 입장에서 라그랑쥬 미정계수법을 이용해도 상관이 없어 라는 겁니다. 쌤을 라그랑쥬를 이용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조건식의 그라던트 음함수로 만들어주면 자, g라는 조건식은 2분의 1의 x의 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이고 f, 얘가 지금 조건식 g가 되겠죠? 그럼 그라던트 g와 그라던트 f의 행렬식은 0이다를 이용해서 x, 마이너스 1, 그라던트 f는 2x, 2, y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럼 그 결과는 x, y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를 곱하니까 플러스 x가 는 0이다가 될 거고요. 이 식을 정리하니 x로 공통인수, y 빼기 3은 0이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x가 0이거나 y가 3일 때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x가 0일 때 조건식에 집어넣으면 y 값은 0이 되는 거죠. 1이 되는 거죠. y 값은 1. 그때 f 값은요. 3의 제곱이니까 9가 되고 그때 거리 d의 값은 3이 되겠네요. 그럼 두 번째, y가 3이면 y 값이 3이 된다라는 거는 x제곱, 조건식에 집어넣으면 2분의 1의 x의 제곱 플러스 1이 3이고 넘겨서 정리하면 x제곱은 4가 되는 거죠. 그럼 따라서 f라는 값은 x제곱 4, y가 3인 거니까 3 들어가면 1, 플러스 1. 이 값은 5가 되고 그때 d라는 값은 루트 5로 정리가 되네요. 따라서 전체 식에 라그랑쥬 미정계수법 풀었을 때 전체 최소 값을 결정할 수 있는 거는 거리가 루트 5일 때 결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꼭 관계식을 통해 변수를 줄여서 푸는 극대극소로 풀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라그랑쥬 입장에서 바라볼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림을 이해한다면 그림의 관점에서 본다면 x가 0이고 y가 2점하고 y가 3인 점은 2점인 거죠. 그럼 누가 더 2점에 가까울 수밖에 없어. 사실은 직관적이 있게 판단할 수도 있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3번 문제였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4번은 단순 랭크를 물어보는 문제네요. 이런 문제는 기본 문제에 해당하죠.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근데 현재 주어진 행렬은 4행 5열이죠. 안 구해봐도 랭크는 절대로 5가 나올 수는 없다라는 이미 기본적인 값들을 깔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기본행 연산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행렬을 A라고 세팅했을 때 나 1행에다가 마이너스 2배 시켜서 2행에 더할까요? 왜냐하면 RF 행렬을 구하려고 정리하는 거죠. 자, 또 다른 방법으로는 기본 행 연산이 아니라 기본 열 연산으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우린 익숙한 방법으로 기본 행 연산 갈게요. 마이너스 2배 시켜다면 0, 2, 0, 마이너스 2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자, 나머지 그대로 적어주고 우리는 선두 1이 있는 게 더 편하죠. 그럼 이 상황에서 지금 여기서 4행에다가 마이너스 2배 시켜서 3행에 더하면서 기본 행들의 교환을 같이 가져갈 거예요. 4행을 2행으로 바꾸면서 2행과 4행을 바꿨다는 개념입니다. 0, 1, 1, 0, 1로 적어주고 마이너스 2배 시킨 거를 3행에 더하는 거니까 0, 0, 마이너스 2, 1, 1로 정리가 되네요. 0, 0, 2, 0,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가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봐봐. 계산을 더 할 필요가 없는 게 선두 1, 선두 1인 거죠.
그럼 남아있는 이 두 행의 관계가 1차 종속이냐 1차 독립이냐만 내가 따져서 랭크가 3이 될지 4가 될지를 결정할 수 있죠. 그런데 이 3행과 4행에 남아있는 이 모든 관계식이 비례 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3행하고 4행도 1차 독립관계야. 따라서 랭크 값 자체는 4가 될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결정이 돼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해 가셨습니까, 여러분?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주어진 매개방정식 입장에서 밀도 함수, 어떤 곡선의 밀도 함수가 언급됐을 때 질량을 구하세요. 곡선의 질량, 철사의 질량, 선적분인 거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그 순간 철사의 밀도 곱하기 길이를 곱하면 이거 자체가 뭐가 된다? 질량이 된다. 다시 말하면 스칼라 함수의 선적분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럼 현재 x는 코사인의 2t, y의 제곱이니까 사인 2t 전체의 제곱 곱하기 z니까 1 쓰나 마나 r 프라임 t 벡터 크기의 dt, t 범위는 0부터 4분의 파이까지래. 그러니까 우리는 r 프라임 벡터를 한 방에 합니다. r 프라임은 마이너스 2 코사인 2t 플러스 2의 사인의 2t 어머나 2t 사인 2t 컴마 0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코사인과 사인 나오면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라는 공식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 판단 이해 가셨습니까? 제곱 합의 루트니까 4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라서 루트 이 값은 2가 되겠네요. 그럼 이 값은 2로 결정이 되겠네요. 그럼 한 방에 갈까요, 여러분? 숫자 2는 밖으로 끄집어내고 사인은 미분한 결과가 걸려있는 꼴 아닌가? 그러면 사인의 2t 전체의 3승의 3분의 1 확인하겠습니다. 얘 미분하면 사인 2t 전체의 제곱 곱하기 속미분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2t 곱하기 속미분 2가 없네. 왜냐하면 원래 2분의 1이 있었겠지. 구간은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정리하니까 3분의 1에 사인 2 곱하기 4분의 파이 2분의 파이죠. 3승은 1이고 0 넣으면 0이네요. 답은 3분의 1이네. 하고 이렇게 5번 문제가 아주 간단하게 결정이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문제에서 보자마자 철사, 이 곡선이라는 것 자체를 철사라고 내가 인지를 하고 이 철사의 질량은 이거 선적분이네 하고 바로 판단할 수 있었어야 된다는 거. 자, 넘어가서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 우리가 기본서에서 풀었던 내용들은 여기가 1인 경우 x분의 1을 중에서 3이 아니라 1에 해당한 경우들을 많이 풀었던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지금 3으로 나왔고 이게 도함수가 연속이 되고 싶어. 내가 뭔가 공식을 특별하게 외우지 않은 이상은 문제 자체에 집중해서 풀어내면 됩니다. 이게 도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존재한다라는 거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해야 되는 거지. 연속해. 이게 도함수가 연속하고 싶어. 그걸 만족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찾아줘 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우리는 1개 도함수도 구할 거고 2개 도함수도 구할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이 값은 n값이 일단은 0보다 커야지만 리미트 오로지 관심사항은 0밖에 없는 거죠. 0에서 xn승의 코사인의 x 3승분의 1이라는 거는 0 곱하기 코사인 0분의 1 무한대 플러스 마이너스 1로 진동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0으로 간다라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0으로 가까이 가는 극한값이 0에서의 함수값과 같기 때문에 이 함수가 0에서 연속이 되기 위한 조건은 첫 번째 n의 값이 0보다 커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얘기 되는 거죠. 그럼 이 자리가 꼭 0이 아니라 K로 돼도 괜찮아. 어쨌든 이 위치 자체가 양수이기만 한다면 0 곱하기 진동은 0이야. 이렇게 결정이 되는 문제가 되겠죠?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 문제에 집중하겠습니다. 자, f'x를 구할 건데 자, f'x 일단 한번 미분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x가 0이 아닐 때 그냥 미분 도함수를 구하면 그냥 우리 하던 곱미분하면 돼. n 곱하기 x에 n-1승.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적어주고 플러스 앞에 거 건드리지 않고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미분 마이너스 사인에 속미분 x 4승분의 마이너스 3 되는 거 이해가세요? 마이너스 3 내려가고 x의 마이너스 4승에서 플러스가 되겠죠? 이 식을 정리하니 n 곱하기 x의 n-1승에 코사인에 x 3승분의 1 플러스 약분 처리 갑니다. x의 n-4승 곱하기 3에다가 사인에 x 3승분의 1이 된 거였어요. 언제? x가 0이 아닐 때. 그럼 x가 0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정의로 풀어야 되는 거지.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0 플러스 h 마이너스 f 0값이라는 정의로 풀어야 돼요. f 0값은 0이었고요. h분의 fh라는 값은 h의 n승의 코사인의 x 3승분의 1이었습니다. h 3승분의 1 리미트 h가 0으로 가. 그럼 우리는 2개 도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거는 1개 도함수가 존재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값은 0분의 0꼴이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약분하면 h의 n-1승의 코사인의 h 3승분의 1이었어요. 마찬가지 0 곱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1로 진동하는 꼴이기 때문에 값은 존재하려면 0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미분계수 값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n값이 1보다 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개 도함수가 연속하려면 얘도 극한값이 0이 돼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려면 이 값도 양수, 이 값도 모두 다 양수여야 돼. 따라서 n값이 1보다 크면은 미분계수 값은 존재하지만 1개의 도함수가 연속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야. 근데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n-1도 양수이면서 n-4도 양수야. 따라서 n이 4보다 크다면 f'x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같은 이유에서 이제 2개 도함수를 가져야 되는 거야. 자, 우리 특별하게 엄청난 공식을 다 외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2개 도함수가 연속이 되기 위해서 우리 뭘 해야 되냐. 요 얘기를 봐야 됩니다. 2개 도함수가 자, 여러분 잘 봐. 2개 도함수가 존재하기만 하면 돼요. 자, 여러분 쌤 말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2개 도함수가 존재하는 거, 연속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1개 도함수가 f'0값 0에서 존재한다라는 거는 미분계수가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 기준으로 1개 도함수 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n값이 1보다 크기만 하면 돼. 그런데 이 1개 도함수가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n이 4보다는 커야 돼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2개 도함수 값이 연속을 따지고 싶은 게 아니라 2개 도함수 값이 존재하기만 하면 된대. 그럼 나 여기서 뭐 해야 돼? f2'0에 대한 미분계수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나는 f2'에 0이라는 값이 존재하기만 하면 돼.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0 플러스 h 마이너스 f'0인 거죠. 근데 문제에서 f'0은 0으로 확인됐고, 그럼 h분의 f'h는 이 도함수를 이용해야 되겠죠? n의 h의 n-1승의 코사인의 h 3승분의 1 플러스 3 h의 n-4승의 사인의 h 3승분의 1이고 리미트 h는 0으로 가는 거야. 그럼 약분 처리하면서 갑니다. h가 0으로 갈 때 n 곱하기 h의 n-2승 코사인의 h 3승분의 1 3 곱하기 h의
n-5승 사인의 h 5승분의 아니지. 여기는 3승이니까 안에서 건드릴 필요 없죠. h 3승분의 1 이렇게 지금 약분 처리가 된 거예요. 그럼 이 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0 곱하기 진동 0 곱하기 진동 이렇게 돼야 되지. 이렇게 돼서 답은 0이하가 되려면 0이 되기 위해서는 n-2가 양수여야 되고 n-5도 양수여야 돼. 그러므로 동시만족 n이라는 값은 2보다도 크고 5보다도 커야 돼. 동시만족이므로 n은 5보다 커야 된다가 된 거예요. 따라서 이걸 만족할 수 있는 최소 자연수를 물어봤죠. 따라서 최소 자연수의 값은 6일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최소 자연수 값은 6이 될 수밖에 없어. 하고 이렇게 결정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다소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배웠던 이게 도함수 값이 존재한다라는 거. F2' 값이 존재해야 돼. 하고 이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개방정식으로 주어진 곡선이 있는 거죠. 매개방정식 주어진 곡선으로 x축과 만나는 점. 어떤 그래프가 x축과 만난다라는 거는 y좌표가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점에서 근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랍니다. 그럼 일단 우리는 y좌표가 0에 해당하는 점을 찾을 필요가 있겠죠. 그럼 y좌표에 해당하는 2의 2t승 2의 t승 빼기 3이 는 0이 되고 싶은데 2의 t승을 대문자 t라고 그냥 s라고 치환해 볼게요. 항상 치환하면 범위 잡아야죠. 모든 t에 대하여 s값은 양수가 될 수밖에 없고 s의 제곱 2s-3은 0인데 인수분해가 되네요. s 플러스 3과 s-1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s값은 -3이거나 1인 건데 s값은 음수가 될 수 없다. s값은 1일 수밖에 없어. 그러므로 2의 t승이 s값이 1이 된다는 거는 t값이 얼마일 때? 0일 때. t값이 0에서 dy dx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줘 라는 문제였어요. 그럼 t값이 0일 때 x 좌표 값은 3이 되고 y 좌표 값은 0이 되는 거구나. 우린 지금 한 점을 찾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dy dx 접선의 기울기 값만 찾기 위해서 dy dx는 x를 t에 대해 미분하고 y 값도 t에 대해 미분해서 x'은 1 플러스 3, 2의 t승이 되고요. y'은 자기 자신의 속미분 2가 나오고 자기 자신의 속미분 1인 거죠. t한테 0 넣을 거예요. 그랬더니 4분의 4 기울기 값은 1이 되네요. 그러므로 접선의 방정식 y는 기울기 1, x가 3일 때 y값은 0을 지난다 하고 답은 이렇게 결정이 되겠네요.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a라는 값은 기울기 1이 될 거고요. b라는 값은 y 절편이 되는 거죠. y 절편 마이너스 3이야 하고 이렇게 바로 결정이 되네요. 따라서 a 플러스 b라는 요구하는 값은 마이너스 2라는 값으로 결정이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문제에서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 문제 바로 읽자마자 f' 이런 값을 구하래요. 또한 문제의 함수 자체가 적분의 형태로 주면은 뭐 하고 싶어야 돼? 미분하고 싶어야 된다라는 우리는 그 마음 알고 있죠. 우린 그걸 이용해서 구할 건데 fx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리고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싶은데 안에 뭔가 식이 좀 복잡하게 얽혀있는 느낌을 좀 받죠. 그럼 이거를 내가 정적분의 도함수, 미적분에서 배웠던 공식을 이용할 것이냐 아니면 다변수에서 배웠던 공식을 이용할 것이냐. 뭘 해도 복잡한 거는 매 한 가지 같은데 이 값을 집어넣었을 때
식정리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미적분학에서 배웠던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일단 가장 먼저 이 안에는 자, 우리는 최종적으로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안에 t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우리는 뭐 할 거냐? x-t를 u라고 치환할 거예요. 현재 x의 범위가 1 플러스 t부터 2의 2t승 플러스 t까지인 거니까 그 값이 들어가면 u라는 값은 1부터 2의 2t승이 되겠죠. 그러면 dx는 그냥 du가 되는 거니까 주어진 식은 1부터 2의 2t승까지 fu의 du라는 식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됐고 그 결과는 4, 2의 3t승 sin t로 됐네요. 자, 이제 양변에 t에 대해서 미분하고 싶은 생각도 들어야 되는 거고 t한테 0 넣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어야 돼요. 우린 이 두 가지를 다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게 문제에서 쓸지 안 쓸지는 몰라. 근데 지금 우리는 목적이 미분하고 싶은 게 목적인 거죠. 양변 x에 대해 미분할게요. 그러면 이 값이 u한테 퐁당 빠지니까 f 2의 2t승 곱하기 속미분, 안에 거 미분하죠. 자기 자신의 또 속미분 2가 나오죠. 상수항은 대입할 필요가 없고요. 자, 좌변 미분했으니 이제 우변도 미분하니까 곱미분하겠습니다. 3, 4, 12, 2의 3t승의 sin t 플러스 4, 2의 3t승의 코사인 t가 됐네요. 자, 지금 이렇게 양변을 미분했을 때 식정리만 한번 해보자 라고 한다면 f 숫자 2도 약분해 줄 거고요. 2의 2t승도 약분해 줄 거예요. 그럼 f에 2의 2t승이라는 값은 6, 2의 t승의 sin t, 2의 t승의 코사인 t 가능하겠네요. 다시 한번 이 식을 정리하니까 공통인수가 2의 t승에 3 sin t에 플러스 코사인 t까지 정리가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문제의 목표는 지금부터 또다시 한번 더 뭐 해야 돼? 미분해서 우리의 목표는 미분해서 2의 파이승 값을 찾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지금 한 번 더 미분할게요. 자, 우리의 목표가 f'의 2의 파이승이 목표인 거죠. 그럼 한 번 더 미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f'의 이 2의 t승에 속미분하면 이 2의 2t승 되는 거 이해 가시죠? 곱미분하겠습니다.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적어주고 플러스 앞에 거 건드리지 않고 뒤에 거 미분하니까 3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지수법칙 같은 지수법칙 2 약분시켜주고요. 2의 2t승으로 약분하면 f'의 2의 2t승이라는 값은 2의 마이너스 t승에 여기 약분되죠? 공통으로 2 사인 플러스 4 코사인으로 정리가 되네요. 목표는 t한테 2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f'의 2의 파이승이 될 거고 2의 마이너스 2분의 파이승에 사인 2분의 파이 값은 1인 거지만 코사인 2분의 파이 값은 0이죠. 숫자 2만 결정이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답은 이렇게 정리가 되죠. 따라서 답은 몇 번인겨? 2번으로 정리가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8번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에서 문제가 물어보는 거는 해가는 곡면 위에 한 점에서 저평면과 점 사이의 거리인 거네요. 그럼 목적은 뭐다? 평면과 내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목표는 평면과 목표는 목표 자체는 평면과 점과의 거리 문제를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 평면을 직접 주는 게 아니라 네가 구해봐 라고 준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일단은 이 곡면 자체를 f라는 음함수로 만들었을 때 y 3승 2의 x승 빼기 z는 0이라는 음함수에서 그라던트 f 자체가 갖고 있는 게 곡면의 법선 벡터가 되겠죠. x로 편미분하면 y 3승의 2의 x승, y로 미분하면 3y제곱의 2의 x승, z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런데 0, 1, 1이라는 점에서 하는 거니까
집어넣으니까 1, 3, 마이너스 1이라는 법선 벡터를 갖네요. 따라서 저평면의 방정식을 정리해보면 x 3y 마이너스 1z는 해당하는 점 0, 1, 2를 지나는 거니까 는 2를 만족할 수밖에 없죠. 문제는 이 저평면과 2, 3, 마이너스 2의 거리 문제로 바뀐 거야. 이렇게 인지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죠. 따라서 거리 d는 루트 1의 제곱, 3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에 이 점 그대로 집어넣으면 2 플러스 9 플러스 2 마이너스 2의 절대값으로 정리 가능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루트 11분의 분자도 정리하면 11로 정리가 되니 루트 11이라는 값으로 평면과 점과의 거리 문제를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10번 문제에서는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게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기둥과 평면의 교선 둘 다 동시 만족하는 xy에 대한 점이므로 조건식이 두 개가 있는 거네. 아, 여기 조건식. 여기도 조건식인 거야. 그럼 얘는 뭔데, 내가? 구할 식인 거죠. 아, 그래. 조건식을 만족하는 x, y, z 좌표라는 점에 대하여 나는 이런 값을 구할 건데 무조건 조건식을 만족하는 점이어야 하므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반드시 1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1 플러스 z제곱이라는 함수값을 구하고 싶은 게 첫 번째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조건식 두 개짜리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식의 라그랑주 미성계수법을 이제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조건식의 그라던트는 2x, 2y, 0이죠. 그런데 우리는 2가 필요 없으니까 x, y, 0으로 결정할 거고요. 두 번째 조건식의 그라던트는 1, 마이너스 1, 플러스 1로 가져갈 거고요. 세 번째 내가 구할 식은 식을 간단히 만들어 버렸죠, 여러분? 자, 쌤 자꾸 화면이 꺼져서 미안. 자, 이 값은 0, 2z인데 2도 필요 없어. 그냥 z만 가져가도 상관없는 거죠. 이게 된 거였어요. 자, 그러면 여기 z를 포함한 행렬식 값은 0이다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0이래. 그럼 다시 z, x 플러스 y 값이 는 0이다로 식정이 가능하겠죠? 그럼 첫 번째 조건. 자, 첫 번째. z가 0인 경우죠. 그런데 그냥 z가 0이면 f값은 1이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조건식을 모두 다 만족하는 점들인 거예요. 그럼 조건식, 지금 우리는 조건식 처음에 문제가 두 개가 언급된 조건식이었지만 조건식을 한 개 더 찾게 된 거잖아. 그러니 지금 조건식을 뭐 한 거야? 아, 총 3개의 조건식을 만들어 버린 경우가 된 거니까 z값이 0이 집어넣는다는 거는 x-y가 2를 만족하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어야 돼.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을 그림으로 생각해 봤을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다 라고 했을 때 y는 x-2라는 직선인데 x절편 플러스 2, y절편 마이너스 2 이런 직선이네. 과연 이들의 교점이 존재할까를 확인했을 때 직선과 원점과의 거리를 이용한다면 루트 2분의 0,2가 나오네요. 거리가 루트 2가 나오네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원의 반지름이 1이 되어야 되는데 직선과 원점과의 거리가 루트 2라는 거는 이 직선과 원의 교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z가 0일 때 이 조건식을 만족하는 xy 좌표는 존재하지 않는다가 핵심인 거예요. 그러므로 조건식을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지. z가 0일 때는 조건식을 만족하는 점이 없어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x 플러스 y가 0이 된다라는 건데 그럼 이 말은 y가 마이너스 x라는 관계를 갖고 있어. x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는 1이면서 x 마이너스 y 플러스 z가 는 2를 만족하는 조건식이 총 몇 개다?
세 가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를 만족하면서 내가 구해야 될 식은 1 플러스 z 제곱으로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z값에 구하는 거 집중할 건데, 자, 그러면 이 값을 이렇게 대입을 했을 때 z는 2-x 마이너스 y지만 y가 마이너스 x,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y인데 그 y 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서 z는 2-2x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걸 이렇게 집어넣으면 x제곱, y제곱은 2분의 1로 결정이 되겠죠. 따라서 x값이 2분의 루트 2분의 2분의 루트이죠. 일 때 y값은 2분의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고, 그때 z라는 값은 2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네요. 그렇다면 그때 f라는 값은 1 플러스 z의 제곱, 2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이라서 1 플러스 4 플러스 2 마이너스 4 루트 2라서 7 빼기 4 루트 2가 될 거고요. x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일 때 y값은 2분의 플러스 루트 2가 되고, 그때 z라는 값은 2 플러스 루트 2가 되고, 그때 f라는 값은 1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2의 완전 제곱이 돼서 식정리를 하니 7 플러스 4 루트 2가 되겠네요. 그러므로 식 전체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되었고, 그 최대값과 최소값을 곱하니 합차 공식에 의해서 앞에 거의 제곱 49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이니까 16 곱하기 32가 돼서 17이라는 값으로 결정이 되는 거야 하고 이렇게 가져가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0번 문제 라그랑쥬 미정계수법이랑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자, 11번 문제는 어디 보자. 11번은 행렬식 B의 행렬식을 구해줘 하는 문제인 거죠. A가 인버스가 존재하고 B란 행렬을 그럼 정리 가능하겠다. B란 행렬을 정리해보면 B라는 행렬은 양변에 A 인버스 곱해서 A 플러스 3A 제곱 아닐까요? 행렬식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린 근데 이걸 직접 A를 만들어서 인버스를 이럴 생각은 없어. 그럼 결국 뭐 해라? 고유값을 구하는 게 문제의 의도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도 갈 수 있고 A하고 단위 행렬 더하기 3A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럼 먼저 이 A 역행렬의 고유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A 역행렬의 고유값을 구하기 위한 특성 방정식은 뭐 람다의 3승으로 해서 상관없죠. 뭐 F람다는 람다의 3승 마이너스 트레이스가 0이 트레이스 값은 2가 되겠죠. 마이너스 2 람다의 제곱에 자 1행 1열 여인수 갑니다. 3 빼기 0 3이고요. 2행 2열 여인수는 3이 마이너스 6 플러스 또 0 여기 0 나오네. 3행 3열 여인수 가겠습니다. 3행 3열 여인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6이라서 플러스 4가 되겠네요. 람다 1승 이제 이 인버스 행렬식 가겠습니다. 행렬식은 0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나 3행에다가 마이너스 2배 시켜서 1행에 더하면 0 되나? 마이너스 6 플러스 2 마이너스 2배 0 되겠네요.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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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켜 마이너스 2배 이렇게 더했으니까 그럼 공교롭게 여기 지금 3이고 행과 열을 지우니 0 플러스 2가 되겠네요. 6 나오네요. 그럼 마이너스 6은 0이다. 한 개 더 확인할게요. 행렬식을 잘 구했는지. 사로스 방법 하나 가겠습니다. 쭈르륵 곱했더니 마이너스 6 둘이 곱하고 하나 곱하니까 마이너스
12가 되나요? 6이 12. 둘이 곱하고 하나 곱하면 0 되죠. 빼기. 대각원소의 곱은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6. 빼기. 둘이 곱하고 하나 곱하면 마이너스 9이 18이네요. 그리고 둘이 하나는 0 된 거죠. 그럼 이 방법으로 가면 풀 6 사라지고 다시 한번 플러스 6이라는 행렬식 값이 맞게 잘 세팅된 거 확인했습니다. 더블 체킹까지 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특성 방정식은 람다의 3승 2람다의 제곱 플러스 7람다 마이너스 6은 0이야 라는 걸로 지금 특성 방정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이거 우리 인수분해 해서 보면은 1 마이너스 2 7 마이너스 6에 1 넣으면 0 나오죠. 그냥 조립제법 내리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면 0 떨어졌네요. 따라서 이 값은 람다 마이너스 1에 람다의 제곱 마이너스 람다 플러스 6은 0인데 여러분 여기서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지 않죠. 우리는 근이 하나는 고유값이 2를 하나 가졌고요. 하나는 알파 가졌고 하나는 베타 가진 거야. 근데 그 알파 베타는 요 식을 만족하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6은 0이고요.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6은 0이라는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알파 베타가 만들어진 거예요.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B의 고유값을 구하고 싶은 건데 따라서 B의 행렬식이라는 거는 A의 행렬식과 단위 행렬 더하기 3A의 행렬식과 같다. 요거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A의 행렬식, 지금 우리는 A 역행렬의 고유값을 찾은 거였고 A의 고유값은 1, 역수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인 거죠. 그럼 따라서 디터미넌트 A는 다 곱하니까 알파 베타분의 1이 돼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은 1이고요. 알파 베타의 곱은 플러스 6으로 결정되겠죠. 따라서 A의 행렬식은 6분의 1이야 하고 먼저 결정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단위 행렬 더하기 3A의 고유값을 할 건데 여러분 보세요. 현재 A의 고유값이 확인됐으니까 3A의 고유값은 3, 알파분의 3, 베타분의 3이 되는 거죠. 플러스 3A 플러스 단위 행렬 단위 행렬의 고유값은 4, 알파분의 3 플러스 1, 베타분의 3 플러스 1이 된 거예요. 그러면 3A 플러스 단위 행렬의 행렬식은 4 곱하기 알파분의 3 플러스 1, 베타분의 3 플러스 1로 결정이 되고 4에 이들을 곱해서 정리할 건데 알파 베타분의 9, 알파분의 3, 베타분의 3 플러스 1로 정리가 되고 맞죠? 4에 알파 베타분의 9, 알파 베타분의 3알파 플러스 3베타 플러스 1로 정리가 되니 알파 곱하기 베타 근과 계수의 관계로 알파 베타의 곱은 6인 거 확인했죠?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은 1인 거 확인했고요. 그럼 이 값은 3이네. 4 곱하기 6분의 12 플러스 1이라서 2, 12로 결정되네요.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B의 행렬식은 A의 행렬식과 3A 플러스 단위 행렬 행렬식이므로 A의 행렬식 6분의 1, 3A 플러스 2I의 행렬식 12, 최종 행렬식의 값은 B의 행렬식은 그래서 2야 하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쌤이 이렇게 풀었어요. 근데 이렇게만 풀어야 되냐라고 생각한다면 또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B란 행렬의 행렬식 값은 2로 결정이 됐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풀이법을 생각해서 여러분이 접근할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지금 이 문제에서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A 역행렬의 고유값이 허근이 나왔어.
허근이 나왔고 그들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줘봐. 지금 이거를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또 한번 접근을 해보자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문제에서 지금 A 역행렬의 고유값이 허근이 나왔다라는 거를 이용해서 가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A의 고유값이 A 역행렬의 고유값을 확인을 한 거죠. 자, 이런 방법도 있었는데 이 방법을 또 생각해 보자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B라는 행렬이 A 플러스 3A 제곱이죠. 그럼 직접 B의 고유값을 구할 수는 없어? 라는 거예요. 그러면 A 제곱 A 플러스 3A 제곱의 고유값을 구해보자. 그럼 1만 그냥 퐁당 빠뜨리면 되는 거 아니야? 1. 그러면 알파분의 1 플러스 알파 제곱분의 3 베타분의 1 플러스 베타 제곱분의 3 이러한 B의 고유값을 갖는 거죠. 얘는 결국 B라는 행렬의 고유값을 갖는 과정이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B의 행렬식을 구하세요 라고 했을 때 결국 디터미넌트 B라는 거는 B의 고유치의 곱이 될 거니까 여러분 미안해 여기 1 집어넣으면 4죠. 1 플러스 3이니까 4가 되겠지. 4 곱하기 요 지금 두 번째 고유값은 알파 제곱분의 알파 플러스 3으로 정리 가능하죠. 세 번째 고유값 베타 제곱분의 베타 플러스 3이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죠. 베타 플러스 3. 이 고유치의 곱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어 라는 거였습니다. 그럼 식정리하면 4 곱하기 알파 베타 전체 제곱에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죠. 알파 베타 3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9로 정리가 되네요.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이 1이었으니까 4 곱하기 알파 베타 곱이 6이죠. 6 곱하기 6에 여기는 6 플러스 3 플러스 9로 정리가 되네요. 따라서 이 분자값은 18이 되는 거죠. 그럼 4 곱하기 6 곱하기 3이네요. 6, 약분 처리해주고 약분 처리해주면 2만 남네요. 행렬식 값은 2였어 하고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방법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닌 거지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풀었을 것 같아서 이 방법도 하나 추가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11번이었습니다. 자,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12번에서는 문제가 y'이라고 제시하지 않았을 뿐인 거지. 문제가 지금 물어보고 있는 식은 초기 조건이 언급이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이거를 만족하는 f를 찾으래. 우리가 y를 fx로 대부분 많이 적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식을 다시 한번 적으면 선생님은 일개 선형이 보이는데 y' 플러스 x 플러스 1 전체 제곱분의 2의 x 플러스 1 y는 3으로 정리되는 거 아닌가? 그럼 이것도 한 방에 정리할 수 있었네. 지금 뭐 x 플러스 1의 제곱을 표준형으로 잡았으니까 약분 처리해주면 식을 다시 한번 적으면 y'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2 y는 3이다라는 일개 선형 미분 방정식밖에 안 되네요. 따라서 y는 하고 바로 잡을 수 있죠. 자, y는 2의 마이너스 인테그럴 px dx. 자, 이 식 정리하면 2의 마이너스 2의 ln의 x 플러스 1인 거죠. 식 정리 이 값을 한 번 더 정리하면 마이너스 2승이 올라가니까 여기 마이너스 2승 별은 2의 ln 별 x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로 떨어지죠. 그럼 따라서 2의 인테그럴 px 자리는 x 플러스 1 전체 제곱분의 1로 정리가 되고 자, 인테그럴 qx에
이 값이 역수가 들어가죠? x 플러스 1의 제곱 적분 상수 C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럼 이거 바로 한번 적분해 보면 이거 덩어리 적분 가겠습니다. x 플러스 1 전체의 3승 미분하면 딱 결정되죠? 상수 C였습니다. 따라서 y는 전개시키니까 x 플러스 1이 남네요. x 플러스 1이 남아서 상수 x 플러스 1 전체의 상수 C가 된 거였어요. 선생님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었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 값이죠. 이 미분 방정식에서 지금 누군가는 상수 C가 붙었고 누군가는 안 붙었어. 그럼 얘야? YC하고 YP의 합인 거죠. 실제로 X 플러스 1을 해라고 생각해도 YP라고 생각하면 미분하면 1, 집어넣으면 약분하면 2, 더하면 3 만족하네. 이거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을 한 거거든요. 머릿속으로. 그래서 아무튼 이게 지금 해가 만들어진 거야. 그럼 문제에서 뭐 하래 이제? 0 넣으면 X한테 0 넣으면 2 나온다고 했잖아. 0 넣으면 2 나온대. 0을 넣었더니 1 플러스 C가 된 거죠. 그게 2래. 그러므로 C값은 1이었어가 결정이 됩니다. C값은 1이래요. 그 문제가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건 뭔데? F1 값을 찾고 싶은 거네요. 자, F1 값. Y1과 똑같은 거죠. 1 넣으면 2 플러스 1 넣으면 2분의 1인가요? 2분의 5가 답으로 X에 1 넣은 거죠. 선생님 여기서 지금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다 구해놓고 객관식 보기 답이 없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정해지면 제곱이죠. 제곱이었던 거지. 그러니 0 넣은 값은 C 값은 이 값은 1로 결정이 동일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X한테 1 넣은 값을 찾고 싶은 게 목적이었죠. 그럼 1 넣으니까 2 플러스 1 넣으니까 4분의 1이라서 4분의 9로 결정이 되는 과정이었어요. 여기까지 12번 문제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여러분. 자,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13번 문제에서 결국 n에 대한 극한을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답이 될 거다라는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풀이법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 풀이법 두 가지로 가져갈 건데 첫 번째 풀이법은 아마 대부분 학생들이 이렇게 풀었을 것 같아서 먼저 이 방법으로 먼저 접근을 할게요. 자, 먼저 분자부터 정리하자면 분자는 시그마 k제곱 k가 1부터 n항까지 있어. 그거 전체에 대한 4승을 가져간 거죠. 그럼 분모는 n제곱에 시그마 k의 4승 k 값은 1부터 n항까지 총 제곱이 있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는 얘를 보면서 n분의 k와 n분의 1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럼 나는 이거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긴 하지만 그 전에 극한을 보낸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극한을 보내기 전에 식에 대한 정리를 하자면 분모 분자에다가 n 제곱분의 2를 곱한다라는 거는 n분의 k를 만들겠다는 거죠. 근데 그게 몇 개 있어야 돼? 곱하기 n분의 1까지 해서 n분의 1까지 우리는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거 전체의 4승인 거기 때문에 곱하기 n분의 1이 있었으면 전체의 4승까지 고려하게 된다면 이 분자에 해당하는 식이 k가 변수이기 때문에 이 값은 n과 관련된 식은 상수 취급할 수 있으니까 시그마 안으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거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럼 이 값은 시그마 k가 1부터 n항까지 n분의 k 전체 제곱에 n분의 1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거 전체 4승이야. 자, 분모는 똑같이 분모 분자에다가 동일한 식을 곱해줘야죠. 그럼 분자에다가 지금 사실 n의 12승분의 1을 곱하기 때문에 그럼 마찬가지 n의 5승분의 1, n 4승분의 1과 n분의 1이 필요했죠.
전체 제곱이 곱해진 거죠. 그럼 결국은 n에 몇 승이 필요했던 거야? 여기는 n에 10승이 곱해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몇 승이 곱해진 거야? 12승이 곱해진 거잖아. 그럼 똑같이 n 제곱분의 1 똑같이 한 번씩 더 있어야지 전체 n에 12승분의 1이 만들어진 거죠. 그럼 n제곱분의 1을 이렇게 약분 취해주면, 자, 분모에 있는 시그마는 n분의 k 전체의 4승의 n분의 1 전체의 제곱, k는 1부터 n까지.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분모 분자값이 각각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따로따로 그것을 곱할 수 있죠. 그럼 분자라는 값은 0부터 1까지 x제곱의 dx 값의 전체 4승이 되는 거고, 분모는 0부터 1까지 x 4승의 dx 전체 5승이 만들어지면 제곱이죠. 갑자기 웬 5승? 아이고, 제곱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따라서 분모는 5분의 1 전체의 제곱이 됐고 분자는 3분의 1의 4승이다 라고 해서 식을 정리하니까 81분의 25가 답으로 결정이 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는 방법이 첫 번째 풀이였다면 선생님 두 번째 풀이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풀이 방식은 선생님이랑 공부하면서 미적분 초반에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시그마 K, K는 1부터 N까지.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점점점점 이거죠. 그럼 이 값은 2분의 N, N 플러스 1 해서 이 식을 정리하니 2분의 1에 N제곱 플러스 2분의 1 N이야. 마치 K가 마지막 항이 N이 들어오면 N에 대한 1차 다항식을 마치 적분한 느낌을 가져간다라는 거였죠. 시그마 K제곱, K가 1부터 N까지. 이 값은 이 값은 6분의죠.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었죠. 그럼 이 값을 정리하니까 3분의 1의 N 3승, 2분의 1의 N제곱. 차수가 낮아지는데 최고차는 3차고 마치 N제곱을 적분한 것처럼 3분의 1의 N3승, 2분의 1의 N제곱. 선생님이 한 개 더 적어줬죠. 시그마 K 3승, K는 1부터 N까지 2분의 N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인데 4분의 1의 N 4승 플러스 2분의 1의 N 3승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시그마 K에 A승으로 한다면 K값이 1부터 N항까지라고 했을 때 이 값은 N에 A 플러스 1승 A 플러스 1분의 마치 이걸 적분하는 것처럼 2분의 1의 N의 A승 이런 결과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였어요. 이런 일종의 하나의 공식처럼 가져가는 거죠. 그러고 봤더니 이 분자의 값을 정리하자면 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답이잖아. 그럼 이 분자 값은 시그마 K제곱이니까 3분의 1에 N의 3승 그거의 4승. 여기는 K 4승이니까 5분의 1에 N의 5승 전체 제곱에 곱하기 N제곱이야.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최고창의 개수가 12차로 맞춰졌으니까 5분의 1의 제곱 25분의 1과 3분의 1의 4승 81분의 1. 그래서 81분의 25라는 값이 조금 더 빨리 나올 수 있지 않니? 라는 내용이에요. 선생님 일종의 지금 이 두 번째 풀이에 대한 빌드업을 해드리고 최고차의 개수가 답이야 라는 얘기를 빨리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13번 문제 두 가지 다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이거 미분하고 싶은 생각 들죠? 근데 이 값은 안에 피적분함수에 함수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으니 나는 얘를 그냥 다변수에서 배웠던 라이프니츠 미분 공식을 쓸래 하고 바로 가겠습니다. 그럼 F'X는 X제곱이 변수 T한테 퐁당 빠지는 거죠.
탄젠트의 x제곱 곱하기 x제곱 미분하면 2x죠. 자, 여기는 0은 대입할 필요 없죠. 자, 플러스 하나가 더 붙었어요. 추가로 붙었던 애들은 이제 라이프인치 미분 공식, 이 피적분 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자, 플러스 0부터 x제곱까지. 안에 있는 이 피적분 함수를 우린 지금 x라는 독립변수에 대해 미분하는 거니까 미분하면 2x. 탄젠트 t에 dt가 만들어진 거죠. 왜? x에 대한 미분할 때 t는 상수 취급한 거니까. 자, 목적은 f'에 x한테 2분의 루트 파이를 집어넣어줘. 그럼 x제곱은 4분의 파이가 되겠죠? 4분의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에 탄젠트 4분의 파이에 곱하기 루트 파이 플러스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그렇죠? 4분의 파이까지 2x니까 루트 파이에 탄젠트 t를 적분해줘 하는 문제로 정리가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탄젠트 4분의 파이 값은 1인 거니까 식정리를 하자면 2분의 파이 루트 파이로 정리 가능하죠. 플러스 적분할 때 숫자는 밖으로 나올 수 있고 탄젠트를 적분하니 ln에 마이너스 코사인 x죠. 근데 마이너스 위치를 바꾸는 데 쓰겠습니다. 코사인 0은 1이고 ln1은 0,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들어가는 ln에 루트 2분의 1이네요. 그럼 이 값을 정리하니 ln 루트 2로 정리 가능하겠죠? 그럼 최종 답은 지금 분모가 한 번 더 이 값을 정리하면 2분의 1의 ln2까지 정리 가능하죠. 공통인수를 2분의 루트 파이로 가져간다면 파이 플러스 ln2 이렇게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답은 그래서 1번이었어 하는 기본적인 적분과 미분을 동시에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자, 현재 14번 문제였고요.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15번.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했을 때 역함수를 적분해 주세요 라는 거죠. 우린 기본적으로 역함수 적분 공식을 알고 있는 거죠. 일단은 0부터 2까지 gx-2를 적분할 때 x-2를 t로 치환을 한다면 gt가 되겠죠? 그럼 x 범위가 0이면 t 범위는 마이너스 2가 되고 x가 2면 t 값은 0이라서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ft의 gt의 dt를 가져갈 건데 우리는 역함수를 구할 생각은 없어. f한테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오고 f한테 2를 집어넣으면 0이 나와. 그럼 우리는 0부터 1까지 fx를 적분한 거랑 f0부터 f1까지 f의 인버스를 적분한 결과는 위의 함수 1 곱하기 f1 빼기 0 곱하기 f0이랑 같다. 이게 지금 역함수의 기본적인 적분 공식인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내가 구해야 될 값이 마이너스 2라는 값이 f0이었고요. 0이란 값이 f1이었어요. 역함수 gt라는 거는 f 인버스 t의 dt랑 똑같은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나는 지금 뭘 구하고 싶니? 얘를 구하고 싶어. 가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그 문제의식은 난 역함수를 직접 구할 생각이 없어. 이 값은 f1 값이 0이었죠. f1 값이 이게 값 0이네. 이 값도 지금 0이죠. 그럼 다시 말하면 내가 구할 값 0부터 1까지 fx를 적분해줘 하는 이 값을 찾고 싶은 거죠. 그럼 따라서 이 값은 0부터 1까지 fx가 x 3승 x-2를 적분하는 거니까 적분 바로 갑니다. 4분의 1의 x 4승 1 넣고 0 넣습니다. 플러스 2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0 넣고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럼 4분의 3 마이너스 2니까 4분의 8이네요. 4분의 마이너스 5. 지금 이만큼의 값이 4분의 마이너스 5가 됐고 이 둘이 더한 값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이 네모 박스가 4분의 플러스 5가 답이 될 수밖에 없지.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따라 답은 1번. 4분의 5가 답으로 결정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지금 벡터 함수에 대한 선적분을 구하고 싶어. 그럼 나는 C가 그림 정리가 제일 편한데 C가 패곡선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 거죠.
꼭지점이 세 개의 점인 삼각형 선분 위를 원점을 출발하여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여 원점으로 돌아오는 곡선, 패곡선이네요. 문제에서 지금 곡선 C는 패곡선으로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C가 패곡선이래요. 0,0에서 3,0을 돌아서 0,6까지 가는 방향성은 반시계 방향으로 가져가는 C는 패곡선이었어요. 따라서 그린 정리에 의해서 qx-py의 dx, dy로 풀고 싶어. 블라블라 dx 앞이 p죠. dy 앞이 q가 되는 거네요. q를 x로 편미분하니 y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p를 y로 편미분하니 x가 되겠네요. 이거 우린 차근차근 적분해주면 돼요. 적당한 선형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는 감안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선형성 이용할게요. 지금 나는 y제곱에 대한 적분할 건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절편 6이죠. 이 직선의 방정식은 x절편 3분의 x, y절편 6분의 y는 1이다 라고 결정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2x 플러스 y는 6이고 y는 6-2x가 되는 거죠. 이 y라는 값의 범위를 잡을 때 dy, dx, x범위 0부터 3까지 고정, y는 0부터 6-2x까지 라는 하나랑 x 뒤에 있는 앞에 값부터 정답합니다. 0부터 3까지 3분의 1에 y 3승이에요. 근데 그 안에 6-2x가 들어가죠. 3승 빼기 0 그리고 dx. 한 번 더 덩어리 적분하겠습니다. 3분의 1 건드리지 않을 거고요. 6-2x 전체의 4승에 4분의 1이고 속미분하면 마이너스 2x인데 마이너스 2가 없어. 왜? 원래 식에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그 마이너스 역할은 구간의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0 들어가면 6의 4승이죠. 자, 2 곱하기 3 곱하기 4분의 1에 0 들어가면 6의 4승. 6 빼기 3 넣으면 0 나오네요. 그럼 정리하니까 약분되고 3 또 약분하고 3 6, 9, 54라는 값 하나와 여기는 이 값은 x바 곱하기 d의 면적인 거죠. 근데 현재 d의 면적은 밑변 3, 높이 6 곱하기 2분의 1이고 x바는 이 세 개의 점의 마치 평균값처럼 3분의 0 더하기 3 더하기 0이라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네요. 지금 순서를 바꾸자면 x바가 3분의 0 더하기 3 더하기 x좌표의 합 곱하기 d는 2분의 3 곱하기 6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정리하면 마이너스 9가 되네요. 그래서 이 값은 45라는 값으로 결정이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계산은 본인들이 각자 편할 대로 하시면 되는데 선생님은 선형성 이용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식이 간단해지니까. 그리고 여기서 식을 전개하지 않고 덩어리 적분을 한다라는 게 식이 얼마나 간결하게 만들어지는지를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17번에서 지금 n등분을 시켰고 n분의 k와 n분의 1이 보이는 걸 보니까 이거 무조건 무한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꿔서 풀어야 되는 문제인 거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구간은 0부터 1까지 구간 0부터 1까지 숫자 2 건드리지 않고요. n분의 k x가 될 거고요. 아크사인의 x n분의 1은 dx 이렇게 정리가 되는 과정이에요. 자, 여기 적분할 때는 본인들이 각자 부분 적분을 바로 해도 되지만 역함수에 대한 적분이 나왔으니 난 치환 적분을 먼저 할게. t로 치환하면 0 넣으면 0이고요. 1 넣으면 2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다시 말하면 sin t는 x와 동일하고 코사인 t의 dt가 dx가 되는 거네요. 그럼 이 식을 차근차근 구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x라는 값은 sin t가 되고요.
아크사인 x는 곱하기 t가 되고요. dx는 코사인 t의 dt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2 곱하기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라는 값을 t 곱하기 사인에 2t라고 적분 가능하죠?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각자 역할 분담. 한쪽은 미분, 한쪽은 적분. 코사인의 2t 또 적분하면 4분의 마이너스 1의 사인의 2t가 되겠네요. 적을 때는 풀마가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t에 코사인의 2t 마이너스 2를 곱하니까 플러스 4분의 1에 사인의 2t가 되겠네요. 구간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구간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분의 파이에 코사인 2 곱하기 2분의 코사인 파이죠? 마이너스 1 빼기 0은 0. 이 값도 마찬가지 0 나오네요. 따라 답은 4분의 파이가 답으로 결정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17번이었고요. 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를 처음에 딱 봤을 때 극좌표로 치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 나만 그런 건가? 반지름이 2인 원과 반지름이 3인 원 사이 x번 0부터 1이래요. 여기네. 이 구간을 극좌표로 표현하려면 할 수 있어요. 알파, 베타 잡고 알파부터 세타가 베타까지 그리고 2분의 파이까지 구간을 D1, D2로 나눠서 풀 수 있어요. 근데 식이 되게 지저분해져. 되게 복잡해져요. 근데 답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피적분함수가 너무 복잡해 보이는데? 그래서 뭘 할 거냐? 여기서 치환 적분할게요. 만약에 범위를 처음부터 여러분 우리가 문제의 범위를 이렇게 주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4부터 9이면서 x의 범위가 0부터 1인 영역을 이걸 만족하는 점의 집합을 x, y로 잡고 그 영역을 d라고 합시다. 라고 해놓고 d에 대한 6xy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이중적분을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슨 생각할 수 있어? 이거 치환하라는 건가? 이런 생각 해 안 해? 하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u라고 치환하고 x를 v라고 치환한다면 u의 범위 4부터 9까지 v 범위 0부터 1까지로 치환할 수 있는 거잖아. 가 한 방에 보이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걸 안 줬으니까 내가 식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러면 나는 이 피적분함수에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u가 될 거고요. 야코비안 행렬식에 du, dv로 풀고 싶은 거예요. 그럼 6x가 되겠지. 그럼 y는 어떻게 돼? x가 지금 우리는 v라고 치환할 건데 여기는 y 일단은 내비둬보자. 모든 식은 uv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가 u는 v는 하고 되어 있으니 야코비안의 인버스는 u를 x로, u를 y로, v를 x로, y로 미분해서 마이너스 2y가 나왔고 따라서 야코비안 행렬식의 절대값은 2y분의 1로 들어가네요. 따라서 이 값은 2y분의 1이라서 약분할 거 해주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그럼 u의 범위가 4부터 9까지 v 범위는 0부터 1까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숫자 3 끄집어내고 0부터 1까지 v 범위 dv 곱하기 4부터 9까지 루트 u의 du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3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u에 대한 적분이니까 u의 2분의 3승에 3분의 2승 내려가는 거죠. 곱하기 구간은 4부터 9까지 약분 처리할 거 해주고 나면 9루트 9 마이너스 4루트 4 이렇게 답이 정리가 되죠. 27 마이너스 8 따라 답은 19로 정리가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18번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19번. 문제가 요구하고 있는 값은 벡터 함수에 대한
지금 이거 지금 면적분을 물어보는데 기호가 우리가 평상시에 봤던 기호랑 조금 다르지만 닫힌 공면, 폐공면을 말하고 있는 거구나. 폐공면 이 시그마라는 이 폐공면의 이름에 n은 외양 단위법선 벡터에 대한 요 시그마라는 게 지금 면적분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공면 S에 대한 벡터 함수의 면적분을 구하세요라는 게 문제의 의도입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공면이 누구냐면, 자, 주어진 공면은 모래시계죠. Z가 루트 2라는 평면. 자, 이 주어진 정의역, 얘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건 이 정의역 D에서의 모래시계와 이 동일한 정의역 D에서의 원판으로 닫힌 영역, 폐공면이잖아. Z는 루트 2인 평면인 거죠. Z에 루트 2가 들어가니 정의역은 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x 플러스 y제곱은 루트 2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얘가 현재 지금 문제가 주어진 정의역이었습니다. 그러면 나 발산정리 쓰면 되겠네. 이 입체 전체 2에 대하여 다이버전스 x에 대한 편미분, y에 대한 편미분, z에 대한 편미분을 가져갈 건데, 야, 이거 모르지만 무게중심은 확실히 아는데 이 녀석의 무게중심은 0,0, 어딘가에 있겠죠. 그럼 지금 이 값은 3주적분 사용성 이용해서 2 곱하기 x바 곱하기 입체 부피, 2 곱하기 y바 곱하기 입체 부피, x하고 y좌표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x바 y바를 아니까 이렇게 풀 수 있잖아. 그럼 z값만 가져가면 되겠네. 이에 구면좌표계 원주좌표계로 가져가도 상관없고 구면좌표계로 가져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얘는 원주좌표계로 풀게요. 정의역 D에 대하여 Z는 모래시계에서 루트 2까지 가는 거죠. R부터 루트 2까지. 이에 Z에 R, DZ, DR, D세터로 풀겠습니다. 그러면 X바, Y바가 이미 0인 거 확인한 거잖아. 무게중심 0인 거 우린 이미 알았어. 그럼 이것만 정리하니까 이에 세타 범위는 0부터 2파이까지, R의 범위는 0부터 루트 2가 된 거였어요. 그러면 세타 바로 2파이 나올 거고요. 여기 2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Z 적분을 쓸게요. 0부터 루트 2까지. R은 내비두고 2Z를 적분하니 Z제곱이 된 거죠. Z제곱에 루트 2 들어가니까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R제곱에 DR로 정리가 되네요. 루트 2까지 2R 마이너스 R 3승의 DR에 대한 적분은 R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의 R의 4승, 구간은 0부터 루트 2까지. 4파이의 루트 2의 제곱이니까 2가 될 거고요. 여기는 1인가요? 1이죠. 1. 0 넣으면 모두 다 0 되고. 맞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하나 지금 오타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여기 2Z잖아. 2Z죠? 2가 여기 있잖아. 그럼 여기 앞에 있는 2는 필요 없는 2인 거죠. 여기 2는 필요가 없었죠? 그럼 여기도 2로만 나오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2. 답은 그래서 2파이야 하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문제를 보면서 적당히 무게중심도 활용할 거고 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구면좌표계를 쓸지 원주좌표계를 쓸지 이걸 빨리빨리 결정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0번 문제에서는 최소 제곱 해를 구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너무나 간단하게 이게 나와 있으니까 나는 해 x는 양변의 A 트랜스포즈 과정 한번 봅시다. 양변의 A 트랜스포즈 곱해주면 2바 2행렬 만들어줬고 인버스 곱해서 x는 인버스의 여기 B 벡터였죠? A 트랜스포즈 B가 되는 거지. 이게 x라는 해가 만들어지는 건데 가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A 트랜스포즈하고 B를 먼저 곱해보자. A 트랜스포즈 B 벡터는
102에 012를 3, 0, 12랑 곱해주니까 행열의 곱 3 더하기 24, 27이죠. 행열 자, 1행 1열, 2행 1열은요. 12가 되겠네요. 자, A 트랜스포즈 A 곱은 정리할게요. 102, 012를 102, 11, 011이죠. 그럼 무조건 2바 2의 대칭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5, 2, 2, 2가 되겠네요. 그럼 A 트랜스포즈 A의 인버스까지 구해본다면 A 트랜스포즈 A의 인버스까지 구해본다면 10 빼기 4니까 6분의 1에 둘은 자리 바꾸고 둘은 부호 바꿔서 정리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x란 해를 갖다가 집어넣으니 6분의 1에 2 마이너스 2 플러스 5에 A 트랜스포즈 B는 27 곱하기 12라는 값은 3으로 정리 가능할까요? 9하고 4. 그럼 이 값은 3 곱하기 9, 4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식정리하면 2분의 1에 행열 9, 2, 18 마이너스 4, 2, 8 10이죠. 행열 9, 2, 18 플러스 4, 5, 20 값은 38이네요. 식을 정리하니까 5, 19 5, 쌤 뭐 부호는 여기 마이너스는 빼먹었죠. 마이너스가 이렇게 큽니다, 여러분. 자, 마이너스 18 플러스 20인 거죠. 빼니까 여기 2가 되겠죠. 여기는 플러스 2, 여기는 1로 정리가 되네요. 5하고 1이란 값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따라 답은 5번이야 하고 마지막 문제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쌤 동국대 문제를 해설하면서 엄청 기본서 문제를 벗어나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이 문제들 사이사이 각각의 킥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방심하지 않게끔 내가 문제를 너무 표면적으로는 쉽게 느껴졌다 하더라도 문제마다 가지고 있는 본질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뭘 구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판단하면서 그 문제에 집중하면서 문제를 푸셔야지 시간 내에 문제를 다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시험 잘 보시고 시험장에서 여러분의 최대한 능력치를 다 뽑아내서 좋은 결과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선생님이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안녕!